목요일 이제 세무일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해서 우리 부가세 부분 기본적인 거랑 과세거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어떤 물건을 팔면 세금을 내야 되냐, 과세거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부가세 기초에 대해서 앞에 제일 처음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뒤에 부분들이 되게 힘들어집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부가세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가세의 흐름, A, B, C, 그 다음에 소비자까지 이어지는 이 부가세의 흐름,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면 뒤에 부분이 전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매일매일 복습하시고 한 3번, 4번 정도 복습을 하면 어느 정도는 이해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어제부터 저번 시간부터 계속 해온 내용은 그걸 가지고 뭐 사업자가 어쩌고, 공급 가액이 어쩌고, 공급 대가가 어쩌고, 세금 계산서가 어쩌고, 세금을 공제해주고 다시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 징수하고, 납부세액이 어떻게 되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고, 이런 말들을 할 거예요. 즉 가장 먼저 배운 부가세 흐름에 대해서 뒤에 부분은 계속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앞으로 나가는 부분이 되게 힘들어질 거다. 어렵지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꼭 오늘 복습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한번 지나가도 녹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잘 보시고 선생님이 설명이 조금 미흡했으면 이해하기 힘들면 등교 계약이 이제 다음 주 2학년들은 다음 주 다다음 주에 할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걸로 하고 꼭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업자들은 세금을 낸다 안 낸다? 내긴 낸다. 사업자가 낸다. 누구한테 뜯어서? 최종 소비자한테 뜯어서. 내가 사업자 B다. 그러면 C한테 뜯어서. 내가 C다. 그럼 C는 최종 소비자한테 뜯어서 낸다. 거래 징수해서 낸다. 납부한다. 그런데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다시 돌려줘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왜? 우리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을 구하잖아요. 우리는 사업자들하고의 관계만 세법에서는 나타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납부세액만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출세액은 최종 소비자한테 뜯어다가 내는 거고, 매입세액은 내가 매입하면서 낸 세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돌려받아야 돼요. 왜?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는 소비세예요. 소비하는 사람한테만 내는 거지. 사업자는 그걸 가지고 와서 부가시켜서 다시 파는 거지 본인이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비세, 부가세에서는 사업자는 자기가 자기 돈으로 내진 않는다. 뜯어다가 낸다. 거래 징수해서 납부한다라는 거, 그거 좀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입장에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된다. 나는 물건을 팔 때, 공급할 때 세금을 내야 된다. 뜯어다가 낸다. 그리고 나는 내가 사온 물건이 있으면 나는 다시 돌려받아야 된다. 뭐가 있어야지만 세금 계산서가 있으면 돌려받는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꼭 알아야 돼요. 나는 물건을 팔면 세금 낸다. 물건을 사오면 세금 돌려받는다. 몇 프로씩? 10%씩. 그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근데 돌려받는 이유가 있었잖아. 이유는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적효과 때문에 라고 했었어요. 그 부분은 앞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 오늘은 5월 7일입니다. 5월 7일은 과세거래까지 했는데 앞에 부분을 조금만 요약 정리 빨리빨리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저번 시간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자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자, 매출한 거에 대한 10% 세금 내야 돼요. 매입한 거에 대한 10% 세금 다시 돌려받아야 돼요. 사업자 입장에서. 소비자는 아니야. 소비자는 담세자, 즉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세금 내기만 하지 돌려받는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매출에서 매입 뺀 부가세가 나오고 여기에 10% 세금 내잖아요. 그래서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 그렇게 된다고 했어요. 여기네. 매출에서 10%, 매입에서 10%,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면 이게 전단계 세액공제법이었잖아요. 자, 넘어가시고.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했으니까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사업자는 부가세 납부무자 맞죠? 소비자는 담세자예요. 그 다음에 일반 사업자가 부가세를 납부하면 이중과세 맞아요. 일반 사업자가 납부하면 전 단계에 있는 세액까지 전부 다 누적 부가 돼서 전부 다 이중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세액을 돌려준다, 공제해준다 라고 했었습니다.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뺀 거야. 그게 전단계 세액공제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부가세는 사업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소비자예요. 여러분도 소비자고 나도 소비자지만 우리는 사업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줘야 돼. 왜? 세법이 그렇게 써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공급가액, 공급대가, 세금계산서, 공제라는 말, 사업자, 최종 소비자, 거래 징수, 그 다음에 이렇게 전단계, 다단계 과세 방식, 다단계 과세 방식, 1단계, A단계, B단계, C단계에서 사업자는 원래 세금을 뜯어다가 내지 낼 필요는 없다. 최종 소비자만 내면 된다. 그런데 왜 A도 내고 B도 내고 C도 내냐? A, B, C에 뭘 파악하기 위해서? 소득을. 사업자들은 부가세는 안 내지만 소득세는 내요. 근데 소득을 속인단 말이야. 나는 1,000만 원 벌었는데 200만 원밖에 안 벌었어요. 이렇게 속인다고. 속이면 세금을 조금 걷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A도 내, B도 내, C도 내. 그러면 얘가 팔았으니까 냈을 거 아니야. 팔았으니까 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 팔았는지가 전부 다 파악이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부가세는 매입자의 소비 행위에 대해서 과세한다. 즉 소비가 없으면 과세하지 않아요. 부가세는 소비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했습니다. 사업자예요.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는 이렇게 했지. 사업자는 이런 거는 모르더라도 사업자는 계속 반복적으로 독립적으로 계속 반복적 계속 팔아야 돼요. 물건은 오늘 팔고 내일 안 팔고 그건 사업자가 아니야. 오늘도 팔고 내일도 팔고 계속 팔고 그리고 내 스스로 독립적 어디에 직원이 아니라 그러면 사업자인 거야. 사업자인 거야.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국가도 전부 다 사업자에 들어간다. 국가가 뭘 팔면 세금 뜯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과세기간 했습니다. 과세기간은 사업자별로 다른데 우리 사업자는 일반 사업자랑 간이가 있었어요. 일반은 보통 일반적인 거, 간이는 조금 영세한 거, 어려운 거, 벼룩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벼룩. 근데 간이는 벼룩이니까 구멍가게나 아니면 조그맣게 하는 뭐 할머니 떡볶이집 이런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 조그만 게 얼마큼 조그만 거냐를 기준으로 할 때는 1년에 얼마큼 팔았냐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야 너 조그만 구멍가게인데 1년에 20억 벌어. 이러면 간이가 아닌 거야. 사업장 규모가 아니고 매출로 보는 거야. 매출로. 즉 매출액이라는 것은 공급 가액이 아니고 공급 대가예요. 공급 가액은 세금이 포함 안 된 거, 공급 대가는 세금이 포함된 거. 즉 우리는 소비자는 무엇을 사 먹을 때 공급 대가로 사 먹는 거예요. 사업자는 공급 가액으로 팔고 부가세까지 같이 뜯은 공급 대가로 받고 그리고 공급 대가 중에 세금은 세무서에 납부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공급 대가, 공급 가액 잘 구분하시고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1년 동안에 구멍가게니까 뭐 벼룩이니까 1년 동안을 과세기간으로 해요. 4,800만 원 미만, 4,000만 원 미만이면 전부 다 1과세기간으로 하고 나머지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전부 다 1년을 반으로 쪼개죠. 1기, 그 다음에 7월부터 12월은 2기, 요것도 또 반씩 쪼개죠. 예정, 확정, 예정, 확정 이렇게 네 부분으로 쪼갰다라는 거. 세금 언제까지 내야 돼요? 다음 달 25일까지 했었습니다. 자, 예외적인 경우 신규 사업자는 1월 1일날 꼭 사업을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시작한 날로부터 그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까지가 1기예요. 5월달에 시작했으면 언제가 1기야? 6월 30일까지가 1기인 거예요. 1기 과세기간. 그 다음에 폐업자는 1월 1일날, 12월 31일날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즉 사업을 하다가 망해버렸으면 그 처음 시작하는 1월 1일부터 망한 날까지 그날까지가 1기라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과세 거래의 범위는 뭐냐면 세금을 내야 되는 범위인 거야. 세금을 어떻게 하면 내야 되냐? 부가세 말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내야 되냐? 일단 물건, 재화는 물건이라고 했어요. 재화를 팔면 공급, 팔다, 매출을 공급이라고 본다. 세무에게서는. 자, 재화를 팔면 세금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서비스를 팔면 세금 내야 된다고. 서비스를 팔거나 물건을 팔면 세금을 내야 돼요. 사업자가. 당연하죠. 소비세니까. 상대방은 소비했잖아. 다 우리가 삼각김밥을 팔았어요. 사업자 입장에서 팔았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사 먹었죠? 그러면 상대방은 삼각김밥을 소비한 거야. 소비했으면 당연히 세금 내야 되고 만약에 내가 미용실 갔어요. 미용실 갔으면 나는 서비스를 소비한 거야. 그 사람이 미용사 헤어 디자이너가 해주잖아. 그럼 나는 서비스를 소비한 거예요. 그 헤어 디자이너가 사업자고 그 사람은 부가세까지 같이 걷어서 세금을 내고 나는 부가세까지 같이 그 미용사한테 헤어 디자이너한테 낸 거예요. 이렇게 물건을 사거나 사업자 입장에서 물건 팔았지 소비자 입장에서 산 거고 물건을 팔거나 사업자 입장에서 그 다음에 미용사 서비스를 팔면 세금을 내라 이거야. 이거 간단해. 그런데 수입 해외에 사온 거 물건을 사오면 세금 부가세 내야 돼요. 사과도 세금 내야 되는 거야.
미국에서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사올 때 그때도 부가세를 내야 된다. 왜? 사와서 내가 소비하잖아. 소비하면 부가세는 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용역은 없다. 용역은 왜? 서비스, 사람이 해주는 이런 용역은 수입해온 것을 포착할 수가 없어요. 포착할 수가. 물건은 저거 사왔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서비스는 어떻게 포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세를 포기했다. 그래서 해당이 없습니다. 세 가지. 재화를 팔거나 사업자 입장이야. 서비스를 팔거나 아니면 재화를 사오거나 이 세 가지는 부가세 10%의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거야. 사업자는. 그럼 상대방은 뜯김을 당하겠죠? 그 다음에 요거 재화의 공급은 위에 한 거. 재화는 뭐냐? 뭐가 물건이냐? 물건을 팔면 세금 낸 다음에 뭐가 물건이냐? 이런 게 물건이다. 물건은 우리들이 아는 상품 이런 거 전부 가스, 전기,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전부 다 물건이에요. 그 다음에 권리, 우리가 회계에서 말하는 유형 자산 말고 무형 자산, 무형 자산도 전부 다 재화라고 봐요. 여기서는. 즉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채물이든 유채물이든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권리든 안 권리든 유형 자산이든 무형 자산이든 전부 다 물건이에요. 물건. 그런 거를 팔면 전부 다 재화의 공급으로 10% 세금 내는 거야. 쌤이 버스커한테 벚꽃 엔딩을 돈 주고 샀어요. 저작권을 산 거지? 돈 주고 샀어. 저작권을 산 거지? 팔지도 않겠지만 저작권을 샀어요. 그러면 난 뭘 산 거야? 재화를 산 거야. 왜? 저작권 권리잖아. 권리는 재화를 산 거라고. 서비스 아니야. 자, 물건을 팔거나 선생님 서비스를 팔면 어차피 10%인데 왜 그 구분이 뭐가 중요해요? 나중에 뒤에서 보면 구분이 판단하는 게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팔았는지 서비스를 팔았는지를 구별해줘야 돼. 그런데 이거를 쌤이 이제 저번 시간 안 했는데 이거 뭐야? 수표 계속 이어서 할게요. 저번 시간 이어서 수표, 어음, 주식, 채권, 상품권은 재화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라고 했어요. 자, 재화라는 것은 물건을 판다고 그랬잖아요. 그치? 물건을 팔면 세금을 10% 뜯어다가 사업자는 세금을 내줘야 돼. 그런데 수표, 어음, 상품권. 자, 내가 상품권, 신세계 상품권을 샀다. 그러면 신세계점 가가지고 상품권을 샀어요. 10만원짜리 산 거야. 10만원 사면서 나는 얼마를 내야 돼? 상대방한테? 만약에 이 상품권이 물건이라면 11만원 내야겠지? 10%니까 11만원 내고 나는 10만원짜리 상품권을 받는 거야.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은 그거 만원을 세금 내줘야 돼. 그러면 나는 10만원짜리 사면서 11만원을 냈잖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건으로 보지 않아요. 수표, 어음, 주식, 채권, 상품권 이건 돈하고 똑같다는 거지. 돈을 돈으로 교환한 거라고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건으로 보지 않으니까 재화의 범위에서 제외. 재화의 범위에서 제외니까 물건 팔아도 세금을 안 걷는다라는 거야. 당연한 상식이겠죠? 상품권 10만원짜리를 샀으면 10만원 주고 사야지 11만원 주고 사지 않잖아요. 그치? 근데 스테이크를 먹을 때 우리가 스테이크 음식점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 먹는다. 그러면 10만원짜리 11만원 주고 사 먹어야 돼요. 그거는 재화야. 스테이크는 재화예요. 스테이크. 서비스 그래 엄밀히 말해서는 스테이크는 용역인데 아무튼 근데 물건을 사 먹을 때는 10%를 내야 돼. 그런데 이런 것들은 물건이 아니다.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10%안 낸다라는 소리예요. 돈과 돈의 교환이다 라는 거 정도. 근데 온라인 게임은 요즘에 여러분들 온라인 교육 때문에 집에서 게임 엄청 하고 새벽 4시까지 게임하고 아침이 오후 2시? 이럴 때가 아침이고 그때 점심 먹고 저녁은 또 안 먹고 하루 한 끼로 살고 엄마 아빠를 생각해줬어요? 밥을 한 끼밖에 안 먹고 저녁 내내 놀다가 게임하고 이런 애들 많은데 다 알아요. 3분의 2가 그럴 거야 지금. 그래서 너무 힘들 건데 큰일 났어요 지금. 아무튼 온라인 게임머니 있죠? 그거 돈 주고 샀대요. 그거는 재화로 본답니다. 세금 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온라인에서 오버워치나 이렇게 난 잘 모르겠어요. 게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현질이라고 하죠. 현질? 현금으로 사는 거. 예를 들어 옛날에 쌤 때에 리니지라는 게 있었어. 그때 칼 이런 것들을 돈 주고 샀어. 실제로 게임 안에 있는 건데 그걸 돈 주고 샀다고. 10만원짜리 막 사. 근데 내 친구는 많이 하는 100만원짜리 있고 그러더라고. 미친 거죠. 100만원짜리를 산 거라 이렇게. 그래서 온라인에서 그렇게 사용하는 거. 근데 그건 110만원 내고 상대방 세금 내줘야 된다는 거야. 그 재화로 보는 거야 이거는. 여기까지 저번 시간에 했던 거고 오늘은 이제 용의 공급이야.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쭉 요약했습니다. 요약이 좀 길었는데 일단 세금을 내야 되는 거래는 세 가지다.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팔거나 물건을 사오거나 수입. 이거야 세 가지. 세 가지 거래가 발생이 되면 10% 세금을 사업자는 뜯어라. 그래서 10% 세금을 내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첫 번째 재화의 공급은 했고, 이거 재화의 공급. 물건을 팔면 세금 내라 이거야. 이러한 거에 따라서 재화를 팔면 세금 내라라는 거예요. 근데 물건이 뭐냐? 이런 게 물건이다. 이런 거 팔면 세금 내라 이 말이야. 두 번째. 이제는 서비스의 공급. 서비스를 팔면 세금 내라. 똑같은 거야. 재화를 팔거나 서비스를 팔면 세금 내라. 미용실이나 우리 가까운 거 미용실 이용하면 세금 10% 내라 이 말인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용역이 서비스가 뭐냐라는 거. 서비스가 뭐냐? 자, 서비스는 이런 게 서비스다. 자, 백반식 시험에는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이제 예시로 하나씩. 자, 정의부터 한번 볼게요. 정의부터. 계약상, 법률상. 자, 둘이 계약하는 거죠. 네가 나 머리를 해주면 난 너한테 돈을 줄게. 이렇게 계약하는 거죠. 원인에 따라서 역무를 제공한다. 역무라는 것은 나의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거야. 노동력. 역무라는 것은 노동력이에요. 노동력. 역무. 나의 노동력을 제공해 주거나, 그러니까 미용사 입장에서, 사업자 입장에서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나 시설물, 재화가 또 나왔네. 시설물을 주는 게 아니고 파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사용하게 하는 거야. 이게 용역이라는 거야. 재화나 시설물을 팔면 그건 재화의 공급이 되는 거야. 물건 판게 된 거야. 근데 얘는 빌려준 거, 사용하게 해준 거. 요게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야. 내가 예전에는 비디오 가게라는 게 있어요. 비디오 가게. 요즘에는 없잖아. 그냥 요즘에 TV에서 그냥 바로 결제하고 영화 보면 되잖아요. 예전에 비디오 가게라는 게 있었어요.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를 빌려서 보는 거야. 뭐 일주일간 뭐 3,000원. 그러면 하나 빌려서 일주일 동안 우리 집에서 보고 다시 갖다 주면 되는 거지. 뭐 늦게 갖다 주고 연체를 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사용하게 하는 거, 빌려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봐요. 재화를 팔았다는 게 서비스, 비디오 테이프를 판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용역의 공급을 본다는 거죠. 빌려주게 하는 거. 그럼 예시로 볼게요. 바로 예시 볼게요. 특허권은 재화였어, 아니었어? 아까 권리도 재화라고 했잖아. 저작권, 특허권, 유체물, 무체물, 유형자산, 무형자산 전부 다. 특허권을 빌려주면 그거는 용역의 공급이야. 특허권을 빌려줘. 야, 나 그 삼성 갤럭시 S20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거든? 그 특허권이 있거든? 그거 너한테 줄게. LG한테 너한테 팔게. 아니, 잠깐 빌려줄게. 그래서 막 매도를 받았어. 잠깐 2달 동안 빌려주고. 그러면 이거는 용역의 공급. 근데 특허권을 팔아버렸어. 야, 이거 사가. 20 S20 사가. 만드는 기술. 그러면 그거는 재화의 공급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권리를 팔았어. 야, S20 이거 사가. 내가 다 만드는 기술 다 해놨거든? 이거 그냥 사서 이대로 만들기만 하면 돼. 그걸 팔면 바로 재화의 공급이 되는 거야.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특허권을 팔았다는 재화의 공급이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 나온다고. 특허권을 빌려줬다. 이거는 재화의 공급이다, 용역의 공급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오케이? 즉, 용역의 공급은 사용하게 해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 아니면 내가 나의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이게 용역의 공급이라고 본다. 대표적으로 용역의 범위는 이렇게 있습니다. 중요한 거야. 자, 건설업. 건설업이 뭐죠? 건물 짓는 거. 건물 짓는 걸 건설업이라고 하죠. 건설업. 그 다음에 숙박. 그 여행 가거나 뭐 여러분들 이번에 연휴 때 그 제주도에 여행 가는 사람이 16만 명인가 그랬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갔대요. 그러면 호텔에 자야 되잖아요. 호텔 얘는 숙박. 그것도 용역이다. 숙박업체 입장에서는 숙박을 파는 건데 뭐 잠을 파는 거예요? 이거 웃기잖아. 잠을 파는 게 아니고 숙박이라는 시설을 이용하게 해주는 거지. 이용하게, 사용하게 해주는 거. 그리고 돈 받는 거잖아요. 용역의 공급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호텔을 이용할 때 10만원짜리 호텔이면 11만원을 낸 거야. 그래서 저기 호텔 사장님은 만원을 세금 내고 10만원 자기가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점. 뭐 음식. 아까 선생님이 앞에 뭐 스테이크 얘기했잖아. 음식점은 원래 용역의 공급으로 봐요. 재화의 공급을 안 보고. 물건이 아니야, 음식은. 선생님, 국밥 사 먹었더니 국밥도 물건으로 봐야죠. 맞아요. 국밥도 물건 봐는데 요거는 뭘로 보냐면, 요거랑 이런 것들은 뭐로 보냐면 행위에 집중을 해요. 행위. 행위에 초점을 두는 거야. 그러니까 물건을 만드는 행위. 그러니까 음식을 조리하는 행위. 백종원이 음식을 하는 행위. 행위니까 역무를 제공했다고 봐서 이건 용역으로 보는 거지. 그런데 이거예요.
삼각김밥을 발음이 안 돼. 삼각김밥을 사 먹었다. 그거는 재화의 공급이야. 이건 만들어진 거 공장에서. 그럼 나는 가서 국밥집에서 국밥을 사 먹었다. 그거는 용어의 공급이 되는 거야. 좀 다르죠? 음식점업. 근데 우리 삼각김밥 여기 만들어진 것은 음식인 거야. 음식의 재화야. 달라요.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우리 부모님이 자식이 2명이야. 자식이 2명인데 우리 부모님이 칠순잔치를 한대. 근데 자식 A 첫 번째 아들은 삼각김밥 CU를 해서 삼각김밥을 하는 데고, 그 다음 둘째 아들은 김밥 나라를 한대. 김밥 나라. 둘 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첫째 아들이 삼각김밥을 엄마 칠순잔치 때 삼각김밥을 2만 원을 막 가져왔어. 그거는 재화의공급, 용의공급. 재화의공급이기 때문에 세금 내야 돼요. 자기 돈을 내야 되겠지. 그런데 둘째 아들은 김밥 나라에서 김밥을 만들어서 갖고 왔어. 그거는 용의 공급이야. 근데 그거는 용의 공급인데, 그건 용의 공급이야. 그렇죠. 용의 공급이죠. 그러니까 이거 초점을 잘 봐야 돼요. 내가 직접 만들어서 팔면 용의 공급. 된 거를, 공장에서 만들어진 거를 팔면 재화의 공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두 개는 행위에 초점을 둔다. 선생님, 건물도 팔면 재화 아니에요? 건물 재화 맞습니다. 건설업이라는 것은 하나, 둘, 뚝딱뚝딱 만들어지고 있는 그 행위를 초점을 두고 용역이라고 본다라는 거지. 선생님, 건물을 팔면 뭐예요, 정확히? 건물을 팔면 재화의 공급이야. 근데 건물을 만들어지고 있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돈들이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부동산업, 그 다음에 임대, 빌려주는 거, 사용하게 하는 거, 이것도 전부 다 용역의 범위고, 이 부동산업은 뭐냐면 동산이 아닌 거죠.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거죠. 뭐였어요? 대표적으로 건물, 토지 이런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용역으로 공급으로 봐요. 서비스를 빌려주고 이런 거. 그런데 예를 들어 부동산을 판매한다. 땅이나 건물을 판다. 이거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고 재화의 공급이야. 재화의 공급. 부동산을 판매하는 것은, 부동산 빌려주는 것은, 그건 용역의 공급. 이거는 재화의 공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선생님, 저는 이번에 땅도 팔고 집도 팔고 그랬는데 사업자예요? 사업자는 아니에요. 다시 일반 개인 사람이, 난 사업자 아니야. 개인 사람이 땅을 팔았어요. 그럼 부가세 돼요? 보통 부가세 안 내요. 면세예요, 면세. 뒤에서 배우겠지만 아무튼 땅 팔면 면세인데,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도 팔고 내일도 팔고 내일도 사고 오늘도 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나는 일반 개인이 아니고 부동산을 사고 파는 부동산 업자라고 보는 거지, 나라에서는. 왜? 너는 땅을 계속 사고 팔고 하면 너는 부가세 내야 되지 않겠냐? 너는 일반 개인이 아니고 너는 그냥 사업자 같아 라고 보는 거지. 기준이 뭐냐면 한 과세기간, 즉 1월부터 6월 한 1기 과세기간 동안에 한 번을 사거나 또는 두 번을 팔면, 한 번 사거나 두 번 이상을 팔면 그거는 부동산 업자라고 보는 거지. 개인이 아니고 소비자가 아니고 부동산 업자라고 봐서 너는 부가세를 좀 내줘라 라는 거야. 그거는 크게 좀 깊은 내용인데 알 사람들은 알고 모르는 사람들은 패스가 된다. 자, 그래서 1기 과세기간, 1 과세기간, 1 과세기간, 한 과세기간 동안에 한 번 이상 취득하고, 한 번 이상 취득, 1회 이상 취득, 땅이나 건물을 취득하고, 그리고 2회 이상 팔면, 매각하면, 판매하면 이건 부동산 업자라고 보는 거야. 부동산 업자이기 때문에 이때는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지. 원래는 세금 안 때리는데 요 두 개는 세금을 내게 하겠다 이거예요. 자, 다시 부동산 판매는 재화의 공급이에요. 용역의 공급이 아니야. 부동산을 빌려주면 용역의 공급이고, 그리고 이건 예외인데 1 과세 기간 동안에 한 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얘는 일반 개인이 아니고 사업자다. 그러니까 판매할 때 세금을 뜯어라. 세금 내라 이 말이에요. 뜯어서 세금 내라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자, 대가 이수반입니다. 대가 이수반이라는 것은 뭐냐면 용역을 팔고 돈 받으면 세금 내라 이 말인데 다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내가 미용실이나 뭐 네일아트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용역을 나한테 파는 거잖아. 나는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 돈 내야 되는 거지. 대가 이수반. 그런데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했대요. 그러면 세금을 안 내도 된대요. 좀 특이하다. 봐봐. 내가 미용실 갔어요. 미용실 갔는데 파마하러 갔어. 파마가 10만원이래. 그러면 파마를 딱 하고 나는 얼마를 내야 돼? 11만원을 내야 돼. 부가세까지. 그 사람이 11만원이라고 할 거야. 여러분들한테. 파마하러 가서 얼마예요? 11만원이에요.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게 10만원인지 11만원인지 몰라. 그냥 11만원인 줄 알아. 근데 상대방은 10만원인데 만원까지 더 뜯어낸 거야. 그래서 11만원입니다. 라고 했어요. 난 11만원 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그 사람이 만원을 세무서에 내줘야 되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공짜로 해줬대. 공짜로. 그러면 요 둘 사이 관계에서는 거래가 일어났는데 공짜로 해줬는데 나는 돈을 안 낸 거야. 상대방 나한테 해줬는데 내가 돈을 안 냈어. 그러면 사업자는 세금 안 내도 된대요. 세금 안 내도 된대. 용역의 무상 공급은 세금 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치? 근데 반대로 물건을 팔았대. 내가 CU한테 갔어요. 근데 삼각김밥을 사 먹었어.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돈 안 받아. 사장님이 나한테 돈 안 받아. 그럼 나는 사장님은 나중에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 돈 안 받았으니까 세금 안 내? 아니요, 내야 돼. 누구 돈? 자기 돈 내야 되는 거야. 근데 서비스는 아니야. 용역은 나한테 무상으로 팔았어. 그러면 세금 안 내. 근데 물건을 무상으로 줬어. 그럼 세금 내야 돼. 좀 웃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물건은 공짜로 주잖아요. 사업자 입장에서 공짜로 주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파악이 가능해. 얘 공짜로 줬네? 왜? 우리가 회계 원리에서 그러잖아. 우리 재고 자산이라고 했을 때 재고 자산 우리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런 거 배웠죠? 뭐 이런 거 선입선출, 뭐 이동평균, 평균법 이런 거 배웠는데 그때 창고에서 얼마큼 남았냐에 따라서 매출 원가가 달라졌어. 좀 회계 얘기하기 싫은데 아무튼 이렇게 재고가 관리가 돼요. 몇 개 남았다, 몇 개 도망갔다, 몇 개 쥐가 가다먹었다 이런 게. 근데 서비스는 재고 관리가 안 돼. 그러니까 재화는 파악이 가능해. 야 10개 남았어야 되는데 한 개 없네? 한 개 어딨어? 누구한테 공짜로 줬는데요? 이렇게 딱 파악이 된다. 그럼 공짜로 줬어? 그럼 너 공짜로 줬으니까 세금 걷었어 안 걷었어? 안 걷었겠네? 그럼 너 돈으로 내. 세금은 내야지. 네가 공짜로 줘도 이건 거야. 서비스는 파악이 안 돼. 미용실 가가지고 오늘 몇 개 파마했어? 이게 안 된다고. 3개 했는데 어떻게 알아? 나라에서. 3번 했는지 2번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 사람이 직접 해주는 거니까. 손금 봐봐, 손금. 지문이 많이 지워졌네? 일 3번 했지. 이게 안 된다고.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파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과세를 포기했다. 즉 나라에서 세금 걷는 걸 포기해버렸어요. 그걸 찾아낼 수가 없었어. 다르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엄마가 이번에 네일 아트를 좀 해야 된대. 우리 엄마가 이번에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아무튼 결혼한대. 우리 엄마가 아무튼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네일 아트를 예쁘게 받고 싶어. 근데 내가 지금 네일 아트 하는 가게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네일 아트 그 사람 뭐라고 그러지? 네일 아트 디자이너? 아무튼 네일 아트 디자이너야 내가. 근데 우리 엄마가 이번에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네일 아트 좀 하겠대. 신고하는 거 좀 하고 이렇게 한대. 그러면 엄마가 내 딸한테 와가지고 야 이거 좀 해줘 라고 했는데 엄마한테 엄마 이거 하면 20만원이고 신고하자면 30만 총 50만원 내야 돼 라고 하면 세금까지 55만원 내야 돼 라고 하면 엄마한테 욕먹어요 돈 받아요? 욕먹어요 돈 받아요? 욕먹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돈 받고 돈 안 받고 하면 나라에서 파악할 수 없어. 예를 들어서 미용사야. 근데 엄마가 집에서 머리 좀 잘라달래. 엄마가 집에서 머리 좀 잘라달래. 돈 받아요 욕 받아요? 돈 받아요 욕 받아요? 그치. 돈 못 받잖아. 그러니까 나라에서 파악이 안 되는 거야. 파악이. 그래서 용역을 공짜로 줬다. 공짜로 내가 해줬다. 그러면 세금 안 걷는다니까. 포기해버렸어. 이건 중요한 거고. 근데 재화는 안 그래요. 재화는 왜? 물건이 있기 때문에 재고 관리가 되고 재고가 창고에 재고가 있고 그게 없어졌으면 다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화의 공급은 공짜로 주면 세금 내야 돼. 자기 돈을 내야 되는 거야. 뜯지 못하고 자기 돈을 내야 돼요. 요게 중요한데 요게 이제 시험일 거예요. 단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 임대는 과세한가 라고 되어 있어요. 요게 시험인데 뭐냐면 선생님 그랬어요. 재화의 무상 공급. 그러니까 재화를 공짜로 팔면 세금은 내야 된다. 내 돈으로. 그런데 용역을 공짜로 팔면 나라에서는 알 수가 없다. 서비스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과세를 포기했다. 세금 안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 무상임대는 재화의 공급이야, 용역의 공급이야? 임대라는 건 빌려준 거다. 빌려준 거는 사용하게 해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야. 근데 빌려줬는데 그거는 과세래요. 공짜로 빌려줬어. 그럼 용역의 무상 공급인데 이거는 왜 세금 내지? 왜냐면 이거는 파악이 가능하대요. 이거는 파악 가능했어. 아까 위에는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세금을 안 거는 거야. 근데 얘는 파악이 가능해. 얘만 파악이 가능해. 왜냐면 내가 이거는 나의 건물이에요. 나의 건물. 꿈만 같네요. 내 건물이 있다는 거. 자, 내 건물이에요. 4층짜리 내 건물이래요. 박정규 건물이야. 그래서 이거 건물의 이름은 Q 건물이에요. Q 건물. Q 건물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 1층은 뭐 1층은 소정이한테 뭐 미용실로 주는 거야. 미용실로. 소정아 너 200만원 임대료 내고 여기서 미용실 해? 라고 하는 거야. 여기는 희원이한테 열심히 운동하라고 헬스장을 차려주는 거지. 헬스장. 희원이가 들어왔어. 헬스장. 여기는 서린이한테 뭐 피부 관리하라고 피부 관리 샵을 주는 거지. 여기 이 사람들 들어왔어. 내 건물에 들어온 거지. 근데 여기는 우리 아빠가 우리 아빠가 이번에 야 아들아 내가 이번에 무슨 내가 무엇이든 물어보고 살고 이런 걸 하고 싶대 아빠가. 그래서 근데 가게가 필요한데 가게 4층 남았지? 그거 내가 좀 쓸게 라고 한 거야. 내가 좀 쓸게 아빠가. 그럼 아빠한테 안 돼. 내가 그거 팔아야 돼. 내가 빌려줘 돈 받아야 돼. 근데 아빠가 내가 좀 쓸게 라고 한 거야. 그럼 아빠한테 어쩔 수 없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좀 쓰겠대.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다 돈 받아. 소정이한테 돈 받고 희원한테도 돈 받고 서린이한테 돈 받아. 200만원씩 다 받아. 난 돈 받지. 세금까지 같이 받아야 돼. 왜? 건물을 빌려주고 용역을 임대해주고 용역을 제공하고 난 돈 받은 거니까. 그래서 200만원 플러스 20만원 이렇게 세금 걷어야 돼요. 소정이한테는 220 걷어서 20만원 세금 내야 돼. 얘도 마찬가지야. 200 플러스 20 얘는 200 플러스 20 이렇게 세금 걷어야 된다. 근데 아빠한테는 세금 내야 돼. 안 그러면 아무지. 우리 아빠잖아. 그러면 나라의 세무서에는 플러스 20 해야 되는데 이 20만원이 안 들어온 거야. 그렇잖아요. 안 들어왔어. 자기가 200만원 못 받는 거는 뭐 자기가 자기 돈으로 못 받는 건 상관없는데 나라에 들어와야 될 세금을 안 들어온 게 되는 거잖아요. 요거는 파악이 가능하대요. 왜 파악이 가능하냐? 요거는 건물이기 때문에 딱 눈에 보여. 그래서 세무조사를 가는 거야. 가끔씩 가요. 그러면 여기 누가 쓰죠? 그러면 제 아빠가 쓰는데요. 돈 내요? 안 내요? 안 내는데요? 그럼 세금 내야지 왜 안 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요건 파악 가능하지만 건물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요거는 파악이 안 돼요. 미용사한테 해주는 거는 파악이 안 되니까 세금 안 내. 하지만 요런 건물에 대한 무상임대는 공짜로 빌려주는 그것은 파악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얘만 용역의 공급 중에 파악이 가능해서 세금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라고 할지라도 공짜로 주면 그래 200만원 너 못 받아도 돼. 하지만 세금은 내라. 아빠가 내든 네가 내든 누가 내라 세금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요게 중요한 거다. 특수관계인이라는 것은 가족이라고 보면 돼요. 가족 애인 뭐 이런 거 가족이나 애인이나 부부나 이렇게 친족이라고 보면 돼요. 특수관계인한테 공짜로 빌려주는 거. 공짜로 빌려주면 야 그거는 파악 가능하거든? 그것은 세금 안 내면 안 되거든? 세금 내야 되거든? 세금 내라 이 말이에요. 누가 내든 상관없어. 아빠가 내든 네가 내든 사업자가 내든 누가 내든 아무튼 세무서에 세금만 들어오면 나라는 상관없다는 거야. 얘들은 특수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당연히 걷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다. 자 이거 중요한 부분. 자 그 다음에 기타. 이거는 뭐 가볍게 들으세요. 가공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가공계약 뭐냐면 내가 물건을 주고 뭘 좀 만들어달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내가 그냥 주문해서 만들어달라라는 거 있잖아. 일단 주문하는 거. 이것을 가공계약이라고 불러요. 가공계약. 뭐 많죠. 뭐 운동화 같은 거 만들어달라. 큰 회사가 예를 들어 나이키가 미국에서 물건을 만들지 않아요. 어디 뭐 필리핀이나 뭐 인도 이런 데서 공장에서 야 물건을 만들어라고 하고 다시 저기 미국으로 다시 들어와서 그 물건 파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는 거죠. 가공계약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주문해서 야 신발을 만들어줘 라고 100켤레 만들어줘 라고 그렇게 계약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대요. 그러니까 서비스, 저 사람들이 그 신발을 만들어주는 서비스 행위에 초점을 둬서 만들어줘 라고 하고 그 사람들이 물건을 주면 나 돈 주잖아. 그러면 그건 용역의 공급으로 세금내는 거고. 그런데 주요 원자재를 부담하고 뭔 말이냐면 야 내가 신발 만드는 천이랑 에어랑 신발 끈이랑 이런 거 다 줄 테니까 너희가 만들어만 줘. 이랬니? 만들어만 줘. 서비스 만들어만 줘. 내가 자재를 다 줄게. 원재료 다 줄게. 줄 테니까 너는 만들어만 줘 라고 하면 자재를 줬기 때문에 이거는 재활용 공급으로 본대요. 짜증나죠? 그러니까 가공계약인 경우에는 주요 자재를 줬으면 내가 주고 야 만들어줘 라고 했으면 내가 뭘 줬으니까 재활용 공급인 거야. 그런데 부담하지 않아. 야 그냥 만들어줘 라고 했어요. 자재는 지가 알아서 다 해야 돼. 그럼 그거는 용역의 공급인 거예요. 차이가 있으니까 조금 여기까지 모르겠으면 잊어도 되지만 조금 여기까지 알면 좋고. 그 다음에 노하우 있어. 노하우란 게 뭐예요? 나의 내가 그전까지 그동안 해온 나의 레벨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인 거잖아요. 그 업계에서 지식. 나 교사니까 선생님이 지금 10년 정도 됐는데 10년 정도 됐으니까 10년 차 됐으면 여러분한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나를 속이는지 안 속이는지, 이해하는지 못하는지 눈빛만 보고 알잖아요. 이제 알아요. 여러분들이 박정준 속고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 아니에요. 다 알아요. 30명 앉아있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수업하다 보면 몇 명이 지금 딴 생각하구나, 몇 명 애인을 생각하구나 이런 거 다 안다고. 근데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은 날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고. 그쵸? 다 알아요. 그런 건 노하우야. 수업을 가르치는 노하우 이런 것들 노하우인데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도 용어의 공급이고 이런 것을 노하우로 알려주면 세금 걷어낸다라는 거지. 그치? 노하우로 알려주면 이 노하우가 이거 돈으로 따지면 이 정도인데 이 정도를 알려주면 세금 걷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반응이 잘 안 되고 있겠지만 기업 같은 경우에는 노하우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기업에서는 사업자들 사이에서 엄청 중요해요. 그 업계에서 이렇게 하면 되게 효율적이다. 이거 되게 중요하겠잖아. 그러면 그때는 그런 걸 제공했을 때 세금 걷어서 세금 좀 내줘라 이 말이에요. 기타적인 거고. 여기서 용역공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비스를 팔면 세금 낸다. 근데 서비스의 종류에는 뭐냐? 이런 것들이 있다. 오케이? 서비스 종류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랑 구분을 좀 해보자. 빌려주는 건 서비스의 공급 맞아요. 용역 공급. 근데 빌려주지 않고 그걸 팔아버리면 그건 재화의 공급이다 라는 거야. 오케이. 재화의 공급이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부동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용역의 공급인데 부동산업자가 부동산을 팔아버리면 재화의 공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과세 기간 동안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를 하면 너는 부동산 업자야. 그러니까 그런 거 팔 때는 세금 좀 걷어줘 라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하고 개인하고 비교가 되는 거죠,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한데 대가 이수관이에요. 돈 받았다. 근데 무상으로 팔고 돈 안 받으면 그것은 세금 안 걷는다. 왜? 몰라. 집에서 엄마 미용해주는지 집에서 엄마 네일 해주는지 잘 몰라. 파악이 안 돼. 그래서 과세를 포기했지만 이 건물 같은 걸 무상으로 빌려주면 그건 파악이 가능해. 그래서 세금 걷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가공계약은 원재료를 주면 재화의 공급, 원재료를 안 주면 용역의 공급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노하우도 용역의 공급으로 세금을 걷겠다라는 거. 여기까지 용역의 공급 전부예요. 여기 있네. 똑같아요. 재화를 무상으로 팔았다. 그러면 세금 내야 돼. 아까 내가 재고 청구에서는 다 파악이 된다고 했잖아. 세금 내야 돼요. 물건을 무상으로 줬어. 내 친구한테 또 화장품 가게야 내가. 근데 친구가 얼굴 얼마 왔어요. 친구가 와가지고 너 화장품 가게 좋다. 부럽다. 화장품 가게 장사 잘 돼. 라고 한 거야. 친구가 그래 장사 잘 돼. 나 돈 좀 버네. 이제 삭 났네. 근데 너 얼굴 왜 그래? 얼굴 박살났네? 하고 나서 화장품 이거 써봐. 그럼 피부가 좋아질 거야. 공짜로 준 거야 친구한테. 그러면 세금 내야 돼. 세금은 내야 된다고. 공짜로 주는 것은 오케이 상관없다. 네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부가세는 네 돈으로 내든 친구한테 내든 내야 된다는 거야. 왜? 그건 파악이 가능하다니까. 재고니까 물건이니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근데 용역은 파악하지 못해요. 서비스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아까. 근데 엄마 머리 잘라줘도 이거 파악이 안 된다고. 남아있지 않잖아요. 이번엔 저가 공급이 저가. 싸게 팔았어. 친구야 5만원짜리인데 너 얼굴 박살났잖아. 그러니까 10,000원 주고 사가. 야 공짜로 못 팔겠다.
그럼 5만원짜리인데 5만원짜리면 원래 세금 얼마 걷어야 돼? 5천원 걷어야 돼. 10%니까. 그럼 5만원 플러스 5천원 이렇게 세금을 걷어야 돼요. 근데 만원 주고 팔았어. 그러면 만원 플러스 1,000원 이렇게 걷을 거 아니야. 그럼 세금은 얼마가 적게 걷어지는 거야? 4천원 적게 걷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재화를 싸게 팔면 그냥 팔든 그냥 아니 무상으로 팔든 싸게 팔든 무조건 요 시가로 세금을 내야 돼요. 시가로 다 세무조사에 나와요. 그래서 시가로 세금 낸다. 저가로 팔면 안 돼. 저가로 팔아도 1,000원 걷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용역은 웃긴 게 무상으로 팔면 세금 안 낸다고 그랬잖아. 근데 싸게 팔면 세금 내야 돼. 왜? 싸게 팔면 왜 세금 내야 돼? 무상으로 팔면 몰라 나라에서. 그러니까 못 걷는 거야. 과세 폭이. 그런데 싸게 팔면 팔았네? 그러면 세금 걷어야지 라고 알게 되는 거야. 즉 10만원짜리 파마를 팔았어요. 그러면 11만원을 주고 팔았잖아. 근데 저 손님 제가 싸게 해드릴게요. 2만원 해드릴게요 라고 2천원만 걷었다고. 그건 안다고. 왜 알아? 세무조사 와서 파마가 기본적으로 10만원짜리인데 왜 2만원 받았죠? 이게 다 장부에 다 나온다고. 그래서 아예 그냥 서비스 팔 때는 아예 공짜로 팔면 세금 안 내. 근데 적게 팔면 싸게 팔면 그럼 세금 내야 돼. 시가로 완전하게 다 내야 돼. 뭐 상식이겠죠 이거.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재화의 수입. 자 재화의 수입. 자 첫 번째 재화에 공급했어요. 그 다음에 용역에 공급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재화의 수입. 한다. 그 세 가지 거래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래. 과세 거래. 자 재화의 수입은 말 그대로 물건을 뭐 하는 거? 사오는 거. 사오는 거 뭐라고 불러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를 수입이라고 하죠. 다음에 물품을 국내에 들어오는 거. 물품이 뭐냐? 외국에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 즉 수입해온 거. 이런 거.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래. 아무튼 외국에서 물건 사오면 그거 세금 내야 된다는 거야. 두 번째,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이라 했어요. 수출? 내가 수입이라고 했는데 왜 이것도 수출이 나오지? 라는 거야. 자, 이거 한번 볼게요. 하기 전에 기본적인 수입을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수입. 자, 볼게요. 수입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가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 자, 뭐냐면 국외 지역이 있어요. 뭐 미국이라고 해야 되고, 이건 국내 지역. 국내 지역이야, 국내. 한국. 자,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제 수입해온대. 자, 수입해오면 이쪽 이렇게 A가 물건을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시계를 국내로 들어온다. 그러면 이게 국내 사업자, 정확히 세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세관. 들어오면 세금 내야 되는 그런 데가 있어요. 세관을 거쳐가지고 이제 수입하는 수입업자한테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이렇게. 이게 국내 국외면 여기 수입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수입이면 이렇게 이 세관이 이 수입업자한테 세금을 풀어다가 이렇게 세금을 내줘야 되는 거야. 부가세. VAT. 부가세.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으로 수입이죠. 그럴 때는 이 세관이 수입업자한테 예를 들어서 수입업자가 A한테 야 우리 시계 100개 살게 라고 한 거야. 그러면 국내로 들어오겠죠? 그땐 여기 항상 거쳐야 돼요. 이걸 거쳐서 이 사람한테 이 수입업자는 세금을 내고 수입업자는 세금을 내줘야 돼요. 세관은 이렇게. 여기 일반적인 우리 부가세 수입이에요. 수입. 재화의 수입. 세관을 항상 거쳐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이 사람이 사업자면 사오는 거고 매입하는 거고 그러면 매입했으면 세금 돌려줘 안 돌려줘? 돌려준다고. 왜? 이 사람은 최종 소비자가 아니잖아. 이 사람 시계를 사와서 다시 팔 거야. 그러면 세금 다시 나중에 이렇게 돌려받아요. 근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된다고. 이 사람이 발급해주는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된다고. 세금은 냈어. 세관은 냈어. 근데 다시 돌려받는다고. 왜? 이 사람은 또 최종 소비자한테 팔 거니까. 그럼 최종 소비자가 세금 낼 거니까. 이렇게.
여기 기본적으로 저와의 수입인 거야. 그러면 선생님 좀 웃기네요. 원래는 물건을 내가 사업자면 사업자가 소비자한테 뜯어다가 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근데 뜯어다가 내잖아요. 원래는 이 사람이 직접 사업, 부가세를 내야 되지만 이 수입업자가 직접 내라고 하면 안 내기 때문에 세관이 꼭 수입자한테 뜯어다가 물건을 주면서 세금까지 같이 뜯어다가 세금을 내주는 이러한 꼴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꼴이. 자, 아무튼 이렇게 수입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첫 번째 거야. 이게 첫 번째 거. 요게 요거야. 요거 예시예요. 자, 두 번째 예시. 수출 신고가 돼. 수출 신고. 똑같이 외가 있고 국내가 있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자, 근데 이거 국내에서 이런 갑이라는 사업자가 있대. 근데 외국으로 수출한대. 수출. 우리가 수출할 때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수출하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우리가 1학년 때 산업경제 시간에 인코텀즈 2010이라고 배웠죠. 인코텀즈 2010 10가지 있잖아. 뭐가 있어요? EXW부터 EXW, 그 다음에 FCA, FAS, FOB, CIP, CP, CIP, CIP, CPT 이런 거 있잖아요. DDP 이런 거 있잖아. 그치? 도착 진도조건 이런 거, 선적 진도조건 이런 거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FOB 이런 거 많이 봤죠. FOB, AOA, EXW 이런 거, EXID. 미안해요. AOA는 아니죠. 아무튼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산업경제 시간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세무회계 시간은 무조건 FOB래요. FOB가 뭐지? 선적지 인도조건. 그러니까 선적하면 수출인 거야. 선적지 인도조건. 선적하면 한 거야. 수출한 거야. 회계에서는 선적하면 이거 하나야 하나. 사업경제는 10가지잖아. 가위바위잖아. 근데 우리는 이거 하나예요. FOB. 선적하면 판 거야. 물건을 선적했으면 이미 수출한 거야. 우리나라에서. 자, 갑이 수출했어. 선적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쭉 가고 있어. 미국으로 우리가 착 가고 있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미국에서 야, 그거 취소. 반품할게. 그러면 전화해서 야, 배에서 쭉 가고 있는데 다시 턴에 취소당했어. 턴에서 들어온다고. 취소. 이렇게. 그러면 여기 똑같이 세관을 통해야 돼요. 여기 세관을 통해 수출한 거니까 다시 들어온 거야. 이것도 수입으로 보는 거래. 수출 신고가 수입된 거. 수출했는데 다시 들어온 거. 이것도 수입이 돼요. 이것도 수입. 요거는 요 두 번째 거는 요 케이스예요. 이 그림도. 그러면 이 세관에서 수입한 거니까 이 사람 또 가는 거지. 그러면 이 세관도 다시 세금을 내줘야 되는 거야. 세금을 이렇게 되는 거지. 세무서에 세금 내야 돼요. 이 사람은 다시 이렇게 돈을 주고 이렇게 내야 돼요. 이것도 수입이고 저것도 수입이야. 웃기죠? 자, 아무튼 첫 번째는 저거고 이건 두 번째 건 요거다. 이렇게 수입할 때는 세금 10% 세금 받아야다라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사업자면 최종 사업자한테 팔 거잖아. 그러면 다시 세금 다시 돌려받아요. 무조건 세금 낸다고 안 주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이 만약에 개인이다, 개인. 내가 해외 직구로 샀다. 그러면 세금 내고 끝나는 거야. 못 돌려받아. 그런데 이 사람이 사업자야. 다시 소비자한테 팔 거야. 그럼 세금 돌려받는다니까. 뭐가 있어요? 세금 기한서 있으면, 얘도 마찬가지야. 세금 기한서가 있으면 다시 돌려받는다. 자, 요거 그림 한번 그려두세요. 그려놓고 밑에 거 봐야 돼. 밑에 거 또 써야 돼. 그림. 노트 정리할 때 그림 그리시고 멈춤 해놓고 그러세요. 근데 멈춤할 때 선생님 좀 얼굴 잘 나오게 해서 멈추세요. 막 이렇게 한 거 갖고 멈춤하지 말고. 오케이. 멈춤. 오케이. 자,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할게요. 그 그림 그리고 이거 그리면 돼요. 자, 뭐냐면 외국에서 보세요 그건데요. 요건 간단하게만 할게요. 간단하게만. 또 있나? 아, 없네. 자, 간단하게만. 자, 아까 선생님이 수출거를 했어요. 여기가 국외 지역이라고 있고 여기가 국내라고 있어요. 근데 국외에서 이렇게 왔을 때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국내지 아까 세관을 파는다고 그랬잖아.
근데 원래는 실제로는 세관을 통하지만 어떻게 통하냐면요. 이렇게 돼요. 여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보세구역이라는 데가 있대요. 보세구역. 보세구역이 뭐냐면 부둣가 있지. 부둣가에 막 그 선적해 놓는 데 있잖아요. 부둣가에 선적. 이렇게 막 해외에서 갖고 오면 물건 갖고 오면 뉴스에 많이 나오지. 윙 하고 붕 놔두고 윙 놔두고 그 구역을 보세구역이라고 그래. 그 보세구역을 일단 이렇게 갖고 오는 거야. 이 부둣가에 이 바닥이지? 부둣가에 갖고 와. 그럼 여기다 막 쌓아놓겠지. 그 구역을 보세구역이라고 하고 여기까지 오면 아직은 수입된 게 아니래요. 여기서 보세구역에서 이렇게 세관으로 나가면 돼요. 세관. 그리고 이게 수입업자가 왜 수입업자라고 하냐면 이게 개인이 될 수도 있고 해외 직구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사업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수입업자라고 불러요. 수입자가 될 수도 있지.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세금 이렇게 내는 거지 아까? 이게 정확한 거야. 보세구역 와서 보세구역에서 하면 일단 대기하고 세관을 통과해서 수입업자한테 주는 거지. 세금 내면 주는 거지. 이렇게. 근데 요 보세구역을 지나야 외국에서 보세구역까지 온 것은 이거는 세금 안 때리는 거야. 아직 수입이 아니야. 수입이 아닌 거예요. 보세구역을 나가야지만 수입인 거야. 왜? 여기서 다시 빠꾸할 수 있단 말이야. 취소. 여기까지는 아직 수입이 아니다. 오케이. 근데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을 갔다. 여기가 되게 넓거든? 여기에는 사업자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시계 사온 사람, 뭐 사온 사람, 뭐 사온 사람 많을 거 아니야? 거기로 이동을 했다.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 요 사이에서 이동했다. 그건 물건을 판 거래. 재화나 용역을 판 거래. 수입이 아니고. 이거 수입이 아니야.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인 거야. 오케이? 요 사이에서, 요 A 사업자, B 사업자가 있다면 A 사업자들끼리 사이인 거야. 국내에서 그냥 거래하는 거랑 똑같다고. 국내에서 왔다 갔다 한 거랑 똑같다고. 수익이 아니라고. 그 다음에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 외의 국내 장소. 여기서 이제 나가자. 여기서 나가면 관세를 과세하면 제어할 수 있고. 이 세관을 통과해서 나가면, 이게 세관을 통과해서 나간 거야. 세관을 통과해서 나가면 이때부터가 저할 수익이라고. 그런데 관세를 부과하지, 세관을 통과하지 않은 게 있으면 그냥 일반적인 거래랑 똑같다 이 말이야. 요건 몰라도 되겠다. 요건 몰라도 돼. 일단 중요한 건, 요걸 요약하고는 제일 중요한 건, 수입하면 보세구역이라는 데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 여기까지 오는 것은 수입이 아니다? 아니다. 관세 안 돼. 아직까지 수입이 아니야. 여기를 나가면 이제 또 수입이다. 세금 내야 돼. 플러스 10%. 그런데 여기서 왔다 갔다 거리가, 그거는 수입이 아니고 그냥 지네들끼리 국내에서 거래하는 거랑 똑같다. 요거예요. 오케이. 좀 길어졌으니까 여기까지 설명할게요. 자, 요거 잘 이해하시고, 객관식으로 나오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오겠지만, 요거는 뺄게. 과세 뭐냐면 간단히 설명하면, 물건을 사올 때 이 세관을 통과하면 그건 재화의 수입인 거야. 근데 사오면서도, 관세를 안 때리는 거. 관세라는 건 뭐냐면, 물건 사오는 거에 수입하는 자재를 사올 때 세금을 때리는 거예요. 그걸 때리는 부분이 있고, 안 때리는 부분이 있는 거야. 조금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사치품, 뭐 명품 시계 이런 거, 명품 가방 이런 게 왜 비싸냐면 관세 들어오면서 세금 많이 때리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안 때리는 것도 세금 안 때리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냥 재화의 수입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파는 재화의 공급, 영역 공급 본다는 건데, 요거는 몰라도 되겠다. 요건 여러분들은 몰라도 되고 교과서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다시 외국에서 보세구역 오면 여기까지 오면 수입이 아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그런다? 이거는 수입이 아니고 지대들끼리 공급, 국내에서 재화의 공급, 영역 공급. 여기서 나가면 그때부터 재화 수입이다. 10% 받는다. 이거예요. 간단하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좀 길어졌는데 복습이 좀 긴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노트 여기까지 다 배운 거야. 재화의 공급, 용역 공급, 재화의 수입 다 배운 거니까 요게 책에 어떻게 정리되는지 보고 이제 시험에는 어떻게 나올 건지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생하셨고, 다다음 주에 이제 개학입니다. 그때 더 진지하게 앞에 내용 좀 복습하고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